오늘 제주 4.3 사건 문가답 부록 시간입니다. 부록 12번째 제주 4.3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달삼, 두 번째 강문석, 세 번째 이덕구, 네 번째 김봉현, 다섯 번째 김민주, 여섯 번째 문상길, 일곱 번째 안세훈 등 여덟 번째 오일균, 아홉 번째 고경흠, 이렇게 9명 9인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4.3 사건의 주동자인 김달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24년생으로 1950년 한국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달삼의 본명은 이승진, 일본명 미후라 속갱, 삼포 속건, 가명 김달삼, 이상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제주군 대청면 영락리에서 이평군의 차남으로 출생, 유년 시절 부모를 따라 대구로 이주해서 대구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아버지를 따라 일본을 건너가서 오사카에 거주하면서 교토 성봉중학교를 거쳐 도쿄 중앙대학 1년을 수료했습니다. 이 오사카에 제일동포 공산당 그 진지가 있는 것이 바로 오사카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간 오사카로 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자, 더 봅시다. 남제주군 대정면 안성리 출신인 남로당 중앙당 선전부장 강문석이 사용하던 가명 김달삼을 이어받고 그의 딸 강영애와 결혼하였습니다. 장인인 남로당 중앙당 선전부장 강문석이 사용하던 가명 김달삼을 이어받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1946년 10월 대구 폭동 때 대구대학교 시체 사건, 의과 대학생들이 자연사한 시체를 메고 경찰이 쏴 죽인 시체라고 선동하면서 가두시한 사건입니다. 즉 대구대학교 시체 사건에 주모자로 깊이 개입했고 시체 장사했구만요. 예. 조선공산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서부지역 당 세포 조직 책임자로 활약하다가 연말경 다시 제주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주도로 귀향하여 대정면 하모리에 기거하였습니다. 대구 11폭동 때 경찰한테 체포당하지 않고 마침 제주도로 피신했구만요. 남로당 대정면 조직부장과 대정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임하면서 교사로 재직했어요. 사회과 교사로 당 활동과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등 공산주의 이념 교육에 열중하였습니다. 그 후 남로당 제주도당 책과 군사부 책임자로서 4.3 사건을 4.3 폭동을 주도했다가 48년 8월 2일 지하선거 52,350명분의 투표지를 가지고 제주를 탈출한 후, 이 탈출한 방법이 소련 잠수함이 도와줬다는 말도 있어요. 제주를 탈출한 후 목포를 경유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해서 소위 김달삼 해주 연설을 했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북한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북한 국기훈장 2급을 수여받았습니다. 북한 국기훈장 2급이면 뭐 대단한 거죠. 영웅칭호 받은 거죠. 1949년 8월 제3병단 단장으로 강동정치학원 졸업생 300명을 이끌고 난파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1950년 4월 3일 월북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남하하여 활동 중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살됐다는 것이 6.25 때 사살됐다는 설이 있고 그 전에
3, 4월에 사살됐다. 이 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남하하여 활동 중 국군에 사살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6.25 때 사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복지산 예비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설과 이를 부정하는 설이 있으며 평양 신미동 애국열사 묘역에 감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다. 성시부학과 함께 평양 애국열사 묘역에 감회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김달삼 동지, 남조선 혁명가, 1926년 5월 10일생, 1950년 9월 30일 전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애국열사명에는 9월 30일, 1950년 9월 30일 전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는 1925년생이고 1946년 10월 20일 대전 초급 중학 촉탁 교사에 임명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출생 연도가 1924년, 25년, 26년 등 3개나 됩니다. 출생 연도가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김달삼 사망과 관련하여 1950년 6.25 관련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서 문서에는 1950년 4월 10일 소련 대사관 참사관 이그나츠프가 외상 비신스키에게 보낸 극비 암호 전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부수상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이 김책이 4월 3일 남조선 빨치산 지도자 김달삼이 남조선에서 평양에 왔다고 전했다. 김달삼은 남조선 신문과 방송에서 토벌대와 전투에서 살해당했다고 공식 보도한 인물이다. 김달삼은 남조선에서 빨치산 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으려고 평양에 왔다고 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문석 1906년생으로 1953년에 사망했습니다. 강문석이 김달삼의 장인이죠. 남제주군 대정면 안성리 강기룡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가명으로 김달삼, 강릉도, 아라이, 야마시다 등을 사용하였다. 대전공립고등학교 4년을 졸업하고 제주 심상소학교를 거쳐 경성고보라는 건 경기고등학교 전신이 경성고보예요. 경성고보를 졸업한 후 1925년 모슬포에 한남의숙을 설립하여 4년 과정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다. 1928년 4월 도쿄로 건너가 일본 공산당 당원이 되었고 1931년 상해로 건너가 중국 공산당에 입당, 강소성 법남구 한인 지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9년 국내에서 박헌영과 경성콩 그룹의 멤버로 활약했으며 1941년 두 번째 투옥되었다가 해방 뒷날 청주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결성을 위한 열성자 대회에서 이주하, 허성태 등과 함께 서기국원 산업노동조사소 소장, 10월 조선공산당 선전부장 및 중앙위원,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 1948년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50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회부장, 1953년 8월 노동당 중앙위 제3기 제6차 전원회의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이거 완전히 공산당 거물급입니다. 북한 상업성 부상을 역임했다는 설도 있으나 6.25 휴전 후 박헌영 제거 당시 숙청되었다. 그는 사위 이승진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가명 김달삼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참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공산주의자인 공산주의자를 장인으로 삼았죠. 김달삼이가. 자, 세 번째 이덕구입니다. 세 번째 인물. 1920년생으로 1949년에 사망했습니다. 1920년생.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이근훈의 삼남으로 출생해서 오사카 일신상업학교를 거쳐 인명관 대학의 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 학병으로 입대, 관동군 소자로 복무하다가 대자로 제대하였습니다. 제주시 동해천경 소재 이덕구 묘비에도 대위로 전역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해방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친형 이자구의 요청으로 귀향해서 조천면 민청 책임자와 조천중학원 역사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4.3 사건 발발 후 3.1 지대장으로 입산 활약하다가 김달삼이 월북하자 그의 뒤를 이어 제2대 인민유격대 사령관이 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요순 반란 사건 직후인 10월 24일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인물입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지리산 빨치산과 합류를 기도하던 중 1949년 6월 7일 경찰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북한에 간 적도 없는 그에게 북한은 국기훈장 3급과 1990년 제정된 조국통일상을 추서하였으며 평양 신미동 애국열사 묘역에 묘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조국통일상 추서 자리에는 북한에 거주 중인 이용우 등 9명이 참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용우라는 것은 이덕구의 친형 이자구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자, 네 번째 김봉현이라는 인물입니다. 1919년생으로 1996년에 사망했습니다. 자, 김봉현 북제주군 한림면 금악리 출신으로 오사카 상카이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했던 일본 공산당 출신입니다. 야, 이 일본 유학생이네요. 여기 또 오사카 거주한 인물이죠. 오사카에는 제일동포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일동포의 공산주의자들의 아지트가 오사카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방 후 귀향하여 로고스 창설지도 제주제일중학교 역사교사 1947년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문화부장으로 3.1 기념투쟁과 3.10 총파업투쟁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4.3 사건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검거를 피해 48년 말 일본으로 도주했고 조총련 오사카 지부 소열 사위로 활약하였으며 이 공산당 거물급입니다. 저서로 제주도 역사지,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쟁 투쟁사, 이게 김민주와 공저죠. 제주도 혈의 역사 등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김민주. 김민주는 필명이고 본명은 김태봉입니다. 또 김태영, 김용남으로도 불립니다. 자, 김민주 봅시다. 이거 원래 가명인데 필명인데 필명. 북제주군 구자면 덕천리 출신으로 김봉현과 함께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쟁 투쟁사를 같이 공동으로 편찬 집필했습니다. 하기와라 료의 저서 북조선에서 사라진 친구와 나의 이야기에는 김용남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은 4.3 당시 15세로 조천중학원 스승 이덕구를 따라 입산하여 소년 게릴라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들의 공화국이고 조국이라고 믿고 공화국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수레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체포되어 49년 7월 5일 군사재판에서 국가보안법과 내란죄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인천 소년형무소에 수감 중 6.25 때 남침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면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하였고 15일간 형무관 교육을 받아 목포 형무소 형무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참 기가 찹니다. 한미연합군이 인천 상륙구 지리산으로 피신 빨치산으로 하다가 단양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거쳐서 영천 포로수용소에서 4개월간 수용되었는데 53년 6월 방공 포로 석방 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산이 싫다 해가 포로 풀려나는 모양입니다. 부산 항만 노동자로 종사하다가 57년 말경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몰래 밀항을 했습니다. 자, 1996년 소송 끝에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 재류 허가를 받고 도쿄에 거주하면서 제1조선인 청년동맹에 가입 활동하였으며 탐라연구회 회장을 역임할 때인 1991년 12월 김태형이란 이름으로 제주도 문화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상까지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 공산당은 4.3 사건을 연루가 된 인물인데 제주도 문학상을 받았다 합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김민주는 일본 공산당 기간지 아까하타 아까하타 기자 하게와라 료가 평양 특파원으로 부임할 때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송선을 탄 동생 김태원이가 아마 김일성 때 졸업한 모양인데 김태원의 생사 확인을 부탁받고 또 하게와라 료의 오사카 덴노지 고교 야간부 동창이며 친구인 제주 출신 윤원일이 북송 후 행적이 끊겨 이들을 수소문하다가 신변에 위협을 느꼈던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 김민주는 아사히신문에 김일성 부자에게 내 아우를 돌려달라는 글을 실어 북한을 비난한 바 있고 일본인 오가와 하루히사와 하기와라 료와 함께 북송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주는 2008년 4월 3일 제60주년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참석해서 위패 봉안시를 방문하였을 때 이거 잘 보세요. 자신의 이름 김태봉 위패가 진설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왜 자기 위패가 거의 내가 살아있는데 그 위패라는 거지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살아있는데 거기에는 위패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바로 치워버려야 돼.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해가지고 위패를 치우라고 소송이 일어났겠죠. 기가 찹니다. 저자는 2008년 4월 이런 사실을 직시하였으나 9년이 지난 2017년 7월 25일 제21차 제주 4.3 위원회에서 그것도 본인 및 유족의 자진 철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희생자에게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만 9년 만에 바로 수정된 것이니 부적격 위패 정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상길입니다. 1925년 생이고 1948년 사망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고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하사로 제주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좌익성향 국군 준비대를 거쳐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입니다. 국방경비대 구연대 남로당 중앙당 직속 세포책으로 활동하면서 소위로 부임하였다가 중위로 진급 제3중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수인 손선호 하사를 사주하여 연대장 이치엽 소령의 음식에 독국물을 투입, 독사를 시도했으나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로 미소에 그쳤습니다. 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사실이 적발되어 동년 9월 23일 손선호, 신상우, 배경용과 함께 총살행이 집행됐습니다. 이 처형 장소가 이 수색이라 그럽니다. 지금 수색이 있는 서울의 수색이 거서 총살행이 집행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박진경 대령의 시체를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던 위생 담당 하사가 박 대령을 직접 쏜 손선호였다니 그 연극 솜씨가 참으로 교활합니다. 문상길은 1948년 8월 12일 4차 공판 검사 질문에 김달삼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박 대령 부임 후였는데 그때 김달삼은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 아무런 지령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달삼의 제주도 인민유격투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 오연대 일개 대대가 제주도에 전파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문상길은 김달삼을 만나 밀접한 정보 교환, 최대한의 무기 공급, 인민군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교양 자료의 배포 등의 문제에 의견 일치를 보았고 더욱이 최후 단계에서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월 중순경 문상길은 99식 총 사정을 1번씩 1번째 99식 총 내정을 김달삼에게 제공을 했고 5월 20일 문상길은 최상사 이하 43명에게 지시하여 각자 99구식 총 일정과 실탄 14,000발을 가지고 탈영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5월 10일 총선거하는 날 5.1군 대대장 부관 이윤락 정보관과 군책 김달삼, 김양근 등 5명이 제주읍에서 만나 박진경 대령 암살을 모의했고 문상길은 이 암살 계획에 따라 부하를 시켜 6월 18일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것이다. 2021년 4월 2일 KBS 제주방송 전국 TV에서 기획 특집 암살 1948을 방영하였는데 일체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박진경 대령 암살 주모자이며 남로당 구연대 프락치 문상길을 미화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 제주방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상길을 죄의 안중근으로 띄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기도 안 찹니다. 지금 제주도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이 나라. 자, 제주도가 다시 뻘겋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7번째 안세훈입니다. 1893년생으로 1953년 사망했습니다. 가명은 안요겸, 안요검, 안요해 이렇게 가명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안태환의 차남으로 출생, 하나를 공부하고 조천리 계량서당 신명사숙 숙장으로 재직하면서 반일본, 반외세, 반봉건 교육 방침으로 후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26년 간도로 가서 간도 간민교육연구회 상무서기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형의 옥고를 치른 후 광복 후 조천면 인민위원장, 제주도 민전위원장, 남로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 3.1절 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4.3 사건 발발 후에 북한을 가버렸어요. 월북 후에 8월 제주대에 참석하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으나 김일성 체제에 실망하였는지 6.25 때 제주도 조직 재건의 사명을 띠고 난파되었으나 제주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했던 전남 광산군 한안면 장덕리 친척집에 은신하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오일균입니다. 1925년생으로 1949년에 사망했습니다. 오일균. 일본 육사 출신이죠. 자, 충북 청원 태생으로 1945년 4월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61기생으로 입교했으나 4개월 만에 해방되자 귀국하여 같은 해 12월 미군정청이 개설한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찬탁 쪽에 기울어졌으며 육사 생도 대장으로 있을 때는 좌경 사상에 몰입하게 됩니다. 전북 이리에서 국방경비대 제3연대 장설시 연대 정보과장이 되고 소령 승진 후 진해 제5연대 소속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48년 4월 20일 제주 9연대 김익렬 연대장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받고 대대병력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사상적으로 문상길 소위와 연계하면서 김달삼과 회담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탈영병 추진과 토벌 작전에 사보타주 전술을 쓰며 박진경 연대장 암살에 합의했던 겁니다. 그는 인민유격대의 카빈총 2정, 실탄 2,400발, M1총 2정, 실탄 1,443발을 제공하였으며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의 정체가 탄로나 마침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자, 아홉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고경흠이라는 인물입니다. 고경흠, 제주도 출신 공산주의자. 1910년 태어났고 1963년에 사망했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이 중에서. 고경흠은 현재 제주시 상도동에서 태어났고 가명으로 김민우, 차석동, 남해명, 김영두, 일본명은 마키노를 사용했습니다. 1925년 제주도 공산당 전신인 제주신인의 창립 멤버입니다. 어려서 서울로 유학해서 정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립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하고 보성전문학교에 입학 1년간 수학했으며 1927년 학생운동으로 마침내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곧 일본으로 건너가 제동경 조선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게 이제 청년동맹 이런 이름 붙으면 이건 이제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제동경 조선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지들과 제3전선사를 창립하고 기간지 제3전선을 발간합니다. 1927년 9월 제3전선사 간부들과 국내에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카프죠. 카프의 개편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문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동년 10월 신간의 도쿄 지부에 가입 활동 중 지명 수배되자 상해로 탈출했습니다. 1929년 3월 상해에서 ML파 공산주의 지도자와 만나 코민텔은 12월 태제에 의거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방침을 협의했다 합니다. 구 일본으로 다시 건너와 고려공산청년의 일본부 재건에 참여하여 출판부에서 기간지 노동자 농민신문 현단계를 발간해 종사했습니다. 상당히 그 글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는 프롤레타리아 문해운동을 통하여 당 재건운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결성된 무산자사에 참여하다가 귀향을 했습니다. 자, 1929년 7월 제주에서 마침내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체포되어서 일본으로 압송되는 도중에 다시 탈출했고 11월에
중국 천진으로 갔습니다. 다음엔 1930년 4월 동경에서 전기, 인터내셔널, 무산자 등의 잡지 발간을 주관하면서 많은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상당한 그 문표가 있던가 봐요. 많은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에메르게 고경흠은 공산주의자들을 신간회에서 분리하고 신간회를 해소하려는 공작에 착수하였다. 그가 4월에 집필한 논문 조선공산당 볼셰비키화의 임무에서 조선공산당을 사상단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8월에 작성된 논문 민족개량주의의 반동적 도량을 분쇄하자에서 신간의 지도자들을 민족개량주의자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그는 우리 개량주의자들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결집해 있었고 좌익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신간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소부르자지 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1931년 2월 조공 재건설 동맹을 결성, 중앙집행위원과 선전부장이 됩니다. 이 단체는 조선공산주의자 협의회로 개편되면서 출판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간지 커뮤니스트 봉화출판에 종사했습니다. 동년 8월 하순 무산자사 연루 혐의로 검거되어 1934년 7월 28일 경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1935년 11월 10일 가족의 설득인지 알 수 없으나 사상전향 의사를 밝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출력됩니다. 곧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 편집부원이 되었고 사상전향자 중심인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 간사가 되었고 1940년 3월 여운형이 일본을 방문할 때 비소로 같이 수행하였으며 1944년 서울에서 여운형이 조직한 비밀결사 건국동맹 결성에 참여합니다. 동년 5월에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주필 겸 논설위원이 되어 여운형의 정치 노선을 대변하였고 45년 해방 후 장안파 공산당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건국준비위원회 서기국장을 지냈습니다. 46년 10월 남로당 창당 세력과 대립한 여운형이 사회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하자 중앙위원으로 참여했으나 11월 탈당했고 46년 조선인민당 당수 여운형의 특사로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47년 5월 근로인민당 결성에 참여하고 민주공동위원회 대책정치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나 7월 19일 여운형과 같은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여운형이 암살되자 곧바로 월북, 평양, 북한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48년 8월 북조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고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대회 때 중앙후보위원으로 서열 45위까지 올라갔으나 63년 김일성에 의해 마침내 숙청되어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제주 출신으로서 좌익 항일운동을 하며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은 많지만 지식과 경력, 직위로 보아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한 영역으로 봐 제1인자를 꼽으라면 저자는 감히 고경흠을 중에서 가장 제주 출신으로서 가장 탁월한 공산주의자였다면 저자는 고경흠을 꼽는다. 고경흠을 제1인자로 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인방. 제주도 출신의 공산주의자로서 4.3 사건을 주도하거나 그 배후에서 활약했던 인물 구인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1번으로 김달삼, 2번 타자
강문석, 세 번째 이덕구, 네 번째 김봉현, 다섯 번째 김문주, 여섯 번째 문상길, 일곱 번째 안세훈, 여덟 번째 오일균, 아홉 번째 고경흠. 이렇게 9인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